한신의 100년, 반드시 통일 대통령은 한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교수님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네.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이렇게 건조했는데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또 네. 아유, 네. 교수님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교수님 요즘 어떻게 소일하시는지 네. 궁금해서. 제가 이번 학기부터 학생 초장을 맡게 됐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큰 그런 학교 보직을 맡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중요한 어떤 자리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래도 학교에 뭔가 기여할 게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활이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재활학과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재활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 네. 또 보람 이런 것이 네.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심리학도 이제 분야가 많은데 제가 한 심리학은 이제 발달 심리학입니다. 네, 발달 심리학에서 이제 발달 병리라고 그래서요. 특히 이제 영유아 아이부터 청소년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어떤 이제 저는 이제 심리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장애에 대한 진단 과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개입을 잘해서 심리적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조금 가리키는 그런 분야고요. 이제 재활학과 지금은 이제 재활상담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 과는 이제 보통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장애를 가진, 근데 그 장애는 신체 장애에다가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리 장애, 심리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신체 심리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직업을 어떻게 갖게 해줄까?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심리적 회복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키워주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그 듣고 보니까 네.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가장 절실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은 애들이 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이런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하고 딱 단둘이.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야의 연구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인터넷 중독,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앞서서 실은 2000년대쯤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 부모님들이 그 비디오를 막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비디오를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영어도 배우고 뭔가 노래도 배우고 뭐 한글도 깨친다 막 이런 잘못된 열풍인데 그런 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비디오 과다에 노출된 아이들이
실은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면서 언어도 늦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팀이 돼서 그런 장애가 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걸 또 찾아내고 또 그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은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터넷, 네, 이제는 스마트폰이죠. 네, 그거와 관련돼 갖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어린애기부터 뭐 청소년, 뭐 성인 할 것 없이 모두 거기에 이제 몰입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초등학생의 어떤 인터넷 중독을 벗어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봤고요. 네, 또 우리 대학생들이 왜 더 많이 이런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가, 뭐 거기에는 뭔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관여돼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조금 연구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세대는 사실은 네.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그냥 형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네, 저도 많았습니다. 저도 칠남매인데 네. 그냥 뭐 한 방에서 뒹굴면서 네, 살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 먼저 태어난 장남이라든가 장녀는 네. 엄청난 그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네. 또 동생들을 돌봐야 할 책임도 있고 또 부모를 모셔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실천에 옮겼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시대에 정말 그 살아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네. 이 경제적, 문화적 풍요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혈육과의 관계의 끈끈한 그 정, 네. 이런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한신대에서 네. 내가 그 이 학문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상담도 그랬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교회에 음. 부탁드리고 싶은 거라든가 네. 또 어떤 그 아름다운 사례가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마련을 해놨고요. 또 지역사회에 오산에 장애아 치료 교육센터 하고 이제 저희가 4년 정도 제가 센터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지역사회 현장하고 같이 접목을 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많이 시켰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실은 특히 이제 실천 지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실천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하고 도전을 하라. 네, 그게 이제 학교의 이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기독교 정신을 기저에 깔고는 있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재활상담학과는 실천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실천을 하는데 네. 정말 인간에 대한 어떤 따뜻함과 배려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확하게 또 굉장히 발전적으로 각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저 한신대 학생을 채용을 하니까 뭐 장애인을 잘 이해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됐다,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되도록 그렇게 학교 안에도 센터를 만들고 외부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동 정신재활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각 구마다 서울시의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졌거든요. 중구 아이존, 중구에 이제 있는 아이존입니다. 네, 그 아이존을 제가 이제 그 수탁 과정을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한신대학교가 이제 수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보통 저소득층, 그러니까 틈새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열악한 어떤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시에서 무료로 이제 치료하고 부모를 교육하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기관을 또 서울시하고 연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학부 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원생들을 같이 실습도 시키고 그래서 현장 경험을 많이 시키는 그런 거에 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뿐만 아니라 네. 이 외부에도 많은 영향을 네. 미치고 네. 그 서울시에서 그런 그 일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신대학으로서는 참 보람 있는 학과고 네. 또 교수님이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네. 이 한신대를 수고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실은 아주 영유아부터 노인기까지 전생에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문가를 길러내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우리가 현대사회가 될수록 이런 아까 어떤 문명이 좀 바뀔수록 실은 다양한 장애들이 새롭게 막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재활이 단순히 이제 그냥 어떤 신체적인 재활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 재활 또는 그걸 어떤 상담적 기법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상담학과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그런 학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활상담학과 학생들은 우리가 중도에 이제 생기는 장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은 네, 그게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런 현대인이 갖는 신체적, 심리적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또는 배려감을 갖고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 더 고도화될수록 실은 점점 더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참 열정적으로 일해 오셨는데 네. 앞으로 계획이 계시다면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생처장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학교에 조금 제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들이 뭔가 이렇게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쪽의 상담이나 재활 영역이 디지털이라든가 AI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세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또는 핸드폰의 앱 같은 거가 실은 그 앱을 통해서 실은 상담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간단한 치료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학교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학과하고 같이 요즘은 다 융복합으로 학문이 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금 이공계 교수님들하고 우리 심리학이라든가 재활학이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그런 시대에 맞춘 어떤 그런 학문적 발전을 조금 이루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간의 어떤 유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인지 가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라든가 또는 기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21년째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한 지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실은 지금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아무래도 엄마를 해서 그런지 막 성공하고 센터를 잘 이루고 센터 잘 이루고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실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학생, 특히 조금 가정적으로 어려웠던 학생,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은 학생, 네.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이 많고요. 교수님 이 안에 작품이 여러 점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장르별로도 있는데 혹시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작품 있습니까? 모두 다 좋은데요. 그 중에서 네, 다 마음에 들고요. 제가 선생님의 이 작품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낀 거는요. 일단 형태가 달 항아리 형태인데 기존 달 항아리들은 다 하얀색인데 이거는 새로운 색깔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새롭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실은 색깔도 굉장히 조화가 멋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어린아이 얼굴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이의 그 짧은 머리고 여기에 웃고 있는 아이의 눈, 여기 그 아주 한박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정말 천진난만한 그런 웃음을 우리한테 항상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항아리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 교수님 이걸 또 좋아한다니까 되게 통하는 네, 바가 있는 마음에 것 같습니다. 들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제가요. 네. 여기 큰 작품도 있지만 네. 요건 단아하면서 여기 수없는 그림들이 있어요.